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IP 주소인데, IP 주소. 여러분들 아마 IP 주소 이미 뭐 많이 사용들 하고 있고 또 잘 알 거예요. 근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IT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 IP 주소가 그렇게 간단한 이슈가 아니에요. 상당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고, 특히 나중에 네트워크 설계 같은 거 할 때 IP 주소 할당을 어떻게 할 건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IP 주소가 이게 아주 고가의 자산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IP 주소가 많이 모자라요. 우리 대학도 더 이상 이제 IP 주소 확보 못 합니다. 뭐 확보하려도 IP 주소 없는데 어떻게 확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IP 주소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제 IP 버전 6로 가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IP 주소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존에 있는 인터넷하고 완전히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인터넷을 구축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IP 주소를, 제한된 IP 주소를 어떻게 잘 사용할 건가 하는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IP 주소 그 자체, IP 주소의 구조 그 자체뿐만 아니라 IP 주소를 어떻게 할당하는가, 어떻게 할당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할당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봅시다. 아유. 자, 강의 내용은 우선 그래서 인터넷 구성과 IP 주소 부여 체계에 대해서 일단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여러분 그러니까 강의를 많이 들었으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뭐다 하는 거는 아마 이해를 하고 있으려고 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IP 주소 구조, IP 주소가 단순히 32비트 이렇게 그 이진수로 구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 내부를 보면 내부에 이렇게 구조화가 돼 있다고. 그 IP 주소의 그 정보 자체가 이렇게 구조화가 돼 있는데, 그 IP 주소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IP 주소 부여 체계가, 예전에는 IP 주소 부여 체계를 어떤 IP 주소 부여 체계를 썼냐면은 클래스 IP 주소를 썼어요. 클래스 A, B, C라고 이야기하는 클래스 IP 주소.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클래스 A 주소, 클래스 B 주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봅니까? 오케이. 클래스 주소를 썼는데, 지금은 이 클래스 주소를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리스 주소, B 클래스형 주소를 사용을 하는데, 클래스 주소하고 B 클래스 주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클래스 리스 IP 주소를 어떻게 할당하는지, IP 주소 할당 문제까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인터커넥티드 네트워크인데요.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 인터넷이 고유 명사가 되기 전에는 인터커넥티드 네트워크였거든요. 인터커넥티드,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뭘 연결한 거냐면은 네트워크들을 연결한 네트워크가 인터넷이에요.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한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라우트라고 그래요. 라우트. 그 라우트로 네트워크들을 서로 연결한 그런 네트워크가 인터넷이라고요. 그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인터넷을 추상적으로 딱 보면 이거는 네트워크 여러 개가 이렇게 라우트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산 시스템이 인터넷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을 그래서 인터넷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서브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브넷. 요 서브넷들은, 모든 서브넷들은
유니크한 아이디를 다 가져. 유니크한 아이디. 전부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들은 유니크한 아이디를 다 가진다. 우리 학교도 지금 보면은 우리 학교도 당연히 우리 학교 네트워크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는데 우리 학교 네트워크는 인터넷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건 아니고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만들어놨어. 물리적으로는 한 개지만 가상 네트워크로 여러 개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 학교 네트워크가 인터넷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 아이디를 가지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는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져야 한다. 오케이. 그리고 각각의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 그런 장치들을 갖다 우리 호스트라고 그러는데, 호스트. 모든 어떤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는 그 서브넷 내에서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져야 돼. 그걸 갖다 호스트 아이디라고 그래, 호스트 아이디. 그래서 서브넷은 인터넷 차원에서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고 호스트는 서브넷 내에서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아이디 플러스 호스트 아이디를 하면은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를 유니크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 차원에서 어떤 장치를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구분하는 그런 정보를 갖다 인터넷 주소, IP 주소라고 그러는데 IP 주소. 그래서 IP 주소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아이디에다가 호스트 아이디를 더해서 인터넷 IP 주소를 구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 중에 말이죠. 이 중에 호스트 아이디 부분이 0이면은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네트워크의 IP 주소다. 네트워크 주소다.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하면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들은 IP 주소를, 유니크한 IP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들, 서브 네트워크들은 유니크한 네트워크 주소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왜 그러면 이렇게 IP 주소를 네트워크 아이디 플러스 호스트 아이디로 구조화를 했을까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요새는 우리가 이제 우편물을 편지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편번호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할 일이 사실 별로 없는데, 그죠? 편지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택배를 보낸다 할 때 주소를 쓰지만 주소 이전에 반드시 쓰는 게 뭐냐면은 우편번호를 쓴다고요. 그죠? 우편번호. 예를 들어 우리 학교 같으면 우리 학교에 지금 여기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교직원 선생님들 포함하면 한 5,000명, 6,000명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학교로 오는 모든 주소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우편번호를 가지고 우리 대학까지 온다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의 우편 집중국에 와서 비로소 그때 주소를 가지고 각 개인한테 우편물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당연히 분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분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 우체국 같은 데서 이 우편물이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분류를 하는데 모든 개개인의 주소를 가지고 분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분류하는 사람들이 참조해야 될 정보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가는 우편물 분류하려면 5,000개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우편번호를 쓰면은 한 개 주소만 가지고 이 우편물은 전부 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들어가는 우편물을 다 분류할 수 있다. 라우트도 마찬가지거든요. 라우트도 목적지 주소를 가지고 이 목적지 주소로 가려면은 이 IP 데이터 흐름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자료 구조를 라우팅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라우팅 테이블. 목적지 IP 주소로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면은 라우팅 테이블이 무지무지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목적지 주소가 워낙 많으니까, 그죠?
라우팅 테이블의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목적지로 IP 데이터그램을 포워딩하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서 서치해야 될, 탐색해야 될 자료의 양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인터넷에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IP 주소를 이렇게 구조화를 한 게 왜 그렇게 한 거냐면은 네트워크 기반의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네트워크를 가려고 그러면 이 네트워크 아이디를 보고 이 네트워크 아이디로 가는 모든 IP 데이터그램들은 일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라우터로 다 보내주는 거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라우터에 와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연결되어 있는 IP 주소를 이렇게 전달한다. 그러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가기 위한 라우팅 테이블의 엔트리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용자는 5,000명, 6,000명이지만 IP 주소는 5,000개, 6,000개를 쓰지만 라우팅 테이블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가기 위한 라우팅 엔트리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 기반의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IP 주소를 일부를 네트워크 아이디, 일부를 호스트 아이디 이렇게 구조화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인터넷에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거다. 물론 라우팅 테이블의 자료 구조가 작아지면은 그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하기 위한 메모리 사이즈가 작아지고 뭐 이런 이점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라우팅 테이블을 서치하는 시간을 줄여서 성능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라우터가 있으면요. 이 라우터에 있으면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이 라우팅 테이블은 IP 데이터그램을 받으면 이 IP 데이터그램을 어디로 보낼 건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그런 자료 구조잖아요. 그 자료 구조의 엔트리가 네트워크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엔트리를 만든다 그러냐. 이 네트워크로 가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이렇게 정하는 거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호스트 목적지에 예를 들어서 이 호스트로 간다, 여기로 간다 이러면은 요 호스트 장치에 연결된 요 라우트에 오면은 여기서 비로소 IP 주소를 보고 그 호스트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된다. 그때까지는 네트워크 아이디만 가지고 쭉 이렇게 라우팅을 하는 거지. 왜냐? 라우트가 네트워크를 연결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IP 주소는 네트워크 아이디 플러스 호스트 아이디로 구조화가 돼 있다. 상당히 이렇게 기본적이지만 IP 주소를 이해하는데 거의 뭐 전부라고 봐도 돼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오케이?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 네트워크로 그린 겁니다. 이 네트워크,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지금 라우터로 연결했는데요. 이 그림의 인터넷에서 서브넷이 몇 개일까요? 서브넷 개수가 몇 개일까요? 서브넷 개수가 몇 개겠습니까? 지금 라우트, 요 하나하나, 요 하나하나, 요 라우트에, 요 하나하나가 지금 라우트인데요. 라우트. 요 가까이 라우트에, 라우트 1, 2, 3 이렇게 보죠. 자, 라우트 3개로 네트워크들 연결을 했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구성했어요. 이 인터넷이라고 봅시다. 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서브넷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대답해도 됩니다. 3개. 3개가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 내가 3개면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그림에서 네트워크가 3개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오케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라우트 1. 라우트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유니크한 아이디를 다 가져. 이 라우터가 지금 몇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한 겁니까? 라우트 1. 여기 뭐 이렇게 내가 네트워크처럼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 하나 있죠. 이렇게 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 라우트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여기 있겠죠. 그죠? 자, 또 다른 네트워크를 하나 연결하고 있어요. 여기에 네트워크를 하나 또 연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했대. 네트워크인데 양쪽에 2개의 라우터가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이지. 이 네트워크에는 연결되어 있는 장치가 호스트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가 두 개밖에 없어. 그런 네트워크를 전용해서 네트워크 또는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라고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네트워크 하나 있어요. 여기도. 장치가 두 개밖에 없는 거지. 연결되어 있는 장치가. 여기도 하나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여기에 네트워크가 6개가 라우트 3개로 연결이 됐구나 하는 게 딱 들어와야 돼. 자, 네트워크 아이디가 그래서 여기에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 네트워크, 이 인터넷에서. 네트워크 아이디가 6개가 필요한 거지. 네트워크 주소가 6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중에 3개는 연결되는, 그 네트워크 연결되는 장치가 2개밖에 없는, 양쪽 끝에 라우트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IP 데이터그램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미 IP 주소가 몇 비트로 구성되는지는 공부를 했지만, IP 주소는 32비트를 썼어요. 1970년대 중반에 IP 주소를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인터넷에 연결되는 장치 총 개수가 2의 32승 42억 9,496만 7,296개 정도면은 우리가 앞으로 상상할 수 있는 수십 년 이후든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32비트 IP 주소 체계를 썼어요. 그리고 일부 앞부분의 일부를 네트워크 아이디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32비트 중에 나머지 일부를 호스트 아이디로 쓰게 이렇게 구조화를 딱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게 IP 주소라면은 32비트 이진수예요. 32비트 이진수라는 게 이게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숫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0일로 표시된 이런 숫자를 보면은 0일로 표시된 0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우리가 사용하기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8비트씩 한 바이트씩 끊어가지고 점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IP 주소를 표기를 한다.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렇게 사용하는 주소를 DDN IP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DN IP 주소. 다티드 데시말 노테이션 IP 주소 이렇게 DDN IP 주소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DDN 방식으로 표기해서 IP 주소를 사용하지만 TCP IP에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32비트 IP 주소를 쓴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앞부분 일부는 네트워크 ID, 뒷부분 일부는 호스트 ID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지금 이 IP 주소 43억 개 정도 되는데요. 43억 개. 43억 개 IP 주소 그러니까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한 50년 정도 지났더니 그 당시에 IP 주소를 설계할 때 보니까 도저히 뭐 이 정도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모자란 거지.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요. 1995년 그 무렵에 앞으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새로운 IP 주소가 필요 없게 새로운 차세대 IP 주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게 IP 버전 6 주소거든요. IP 버전 6. 우리가 지금 쓰는 것 같다 IP 버전 4라고 그러잖아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IP 주소를 IP 버전 4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차세대 IP 주소로 IP 버전 6 주소를 설계를 했어. 몇 비트로 설계를 했을까요? 네? 64비트. 또 조금 더 써봐봐. 몇 비트를? 128비트를 한 거야. 128비트. 2에 128 쓴 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정도면은
뭐 누가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2의 128승계가 얼마나 이렇게 큰 거냐. 지구 표면적을 계산해 가지고요. 지구 표면적을 계산해서 1제곱미터당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의 개수가 그 숫자도 어마어마. 뭐 좌우지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소 체계를 설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IP 버전 4 주소를 그대로 써서 인터넷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IP 주소가 부족하지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현재 부족한 IP 주소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떻게 IP 주소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이제 또 중요한 이슈죠. 자, 오케이. 자, 봅시다. 32비트 중에 IP 주소 앞부분은 호스트 네트워크 아이디, 뒷부분 일부를 호스트 아이디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가 하나 있으면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는 유니크한 IP 주소를 가져야 돼. 자, 내가 설명했던 걸 염두에 두고 여기 지금 네트워크를 ABC 세 개만 봅시다. ABC A에 연결하는 호스트 수가 250개. 최대로 내가 연결하고 싶은 호스트 수가. B에는 300개를 연결하고 싶어. 오케이? 더 이상 연결 안 해. 오케이? C에는 100개를 연결하고 싶어요. 자, 호스트 수가 250개인 네트워크 A에 필요한 호스트 아이디의 비트 수가 몇 비트입니까? 자, 8비트. 왜냐? 2에 8승하면은 256. 2에 9승하면 510이니까 2에 9승까지는 필요 없는 거죠. 9비트까지는 필요 없고, 그죠? 7비트 하면 2에 7승하면 128이잖아요. 128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B에는 몇 비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B에는 9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지. C에는 7비트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A 같으면은 그래서 네트워크 A 같으면은 호스트 아이디에 8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아이디에는 몇 비트를 쓰냐면은 네트워크 아이디에는 24비트를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국에 전 세계에 8비트만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크 있으면은 전체 그런 네트워크의 수는 2의 24승계만큼의 네트워크가 인터넷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B에는 23비트의 네트워크 아이디를 사용하고 C에는 25비트의 네트워크 아이디를 사용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호스트 수가 100개밖에 없는데 나는 여기에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 간에 호스트 아이디를 8비트를 썼다.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연결할 최대 호스트 개수가 100개밖에 안 돼. 그런데 내가 이 네트워크에 호스트 아이디를 8비트를 쓰게 내가 IP 주소를 설계를 했어. 무슨 문제가 생길까? IP 주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남죠. 남는다는 걸 어디 다른 데 쓸 수 있나요? 다른 네트워크에 갖다 쓸 수 있습니까? 256개 중에 100개를 쓰고 156개 남아서 정확하게 말하면 154개인데요. 두 개는 특수 주소를 쓸 거기 때문에 154개를 다른 네트워크에서 갖다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네트워크에 갖다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네트워크에 갖다 쓴다.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네트워크 아이디가 같은 네트워크 두 개가 생기는 거지. 네트워크 아이디가 같은 네트워크 두 개가 생긴데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네트워크는 인터넷의 정의를 위배하는 거야. 그 더 이상 동작을 안 하는 거지. 그 네트워크를 찾아갈 수 없다. 왜냐?
같은 아이디를 가진 주소 네트워크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호스트 아이디를 적절하게 설정을 못하면은 IP 주소 모자라는 IP 주소가 낭비가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그 아이디하고 호스트 아이디를 적절하게 그 네트워크의 크기에 맞게 잘 설계하는 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됐으려 보고, 자, 그래서 이제는 IP 주소를 활용하는 방식을 IP 주소를 활용하는 방식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IP 주소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IP 주소를 어떻게 할당할 건가 하는 체계가 두 가지 체계가 있어요. 두 가지 체계. 하나는 클래스풀 IP 주소, 클래스형 IP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클래스리스 IP 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이미 좀 접해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클래스 IP 주소부터 보겠습니다. 클래스 IP 주소 이런 거예요. 클래스 IP 주소. 아예 그냥 네트워크 아이디는 몇 비트고 호스트 아이디는 몇 비트고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A 주소는 있잖아요. 클래스 A 주소는 네트워크 아이디는 8비트만 써. 네트워크 아이디는 8비트밖에 안 돼. 이렇게 8비트. 한 바이트만 네트워크 아이디를 쓰고요. 이 네트워크 클래스 A IP 주소를 쓰는 네트워크에는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최대 호스트의 수가 몇 개가 되냐면은 2에 24승기까지 할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신 클래스 A 주소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가? 32비트 중에 제일 첫 번째 비트가 0이면 이거는 무조건 클래스 A IP 주소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클래스 전 세계 클래스 A IP 주소, 클래스 A 네트워크가 몇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255개라고 그랬어요. 자, 클래스 A 네트워크 전 세계에 몇 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트는 0이에요. 반드시 0이라 돼. 왜냐? 이게 클래스 A 주소라는 걸 구분해야 되니까. 자, 몇 개일까요? 2에 몇 개? 2에 7승계. 128개. 128개인데 특수 주소가 있어요. 전부 다 0이면 안 돼. 전부 다 0인 거는 다른 용도로 써. 나중에 이제 그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7개 아니고 126개밖에 안 돼. 대신 클래스 A 주소는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호스트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2에 24승계까지 되니까, 그죠? 뭐 정확하게 말하면 2에 24승계 빼기 2개인데요, 2개. 빼기 2인데, 이런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까? 뭐 2에 24승계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뭐 사실 다 아는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IP 주소를 설계할 때는 이게 이제 원래 우리 TCP/IP 인터넷이 무슨 용도로 이렇게 개발된 건 아시죠? 미 국방망을 위해서 개발된 거라며.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국방망하고 이렇게 그 인터넷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 미 국방망 이런 네트워크는 이런 IP 주소 클래스 A IP 주소를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하고 완전히 그 국방망이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2비트가 10이면은 이거는 클래스 B 주소예요. 클래스 B 주소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아이디가 16비트, 호스트 아이디가 16비트. 클래스 B 주소에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의 총 개수가 몇 개겠습니까? 그래서 2에 16승계 빼기 특수 주소 2개. 2에 16승 빼기 2. 클래스 B의 네트워크의 총 개수는 2에 14승계 마이너스 알파 뭐 이렇게. 호스트를
6만 몇천 개이죠. 6만 5,534개잖아요. 6만 5,534개 맞죠? 2의 16승계 마이너스 2 하면은 그런 네트워크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클래스 C는 뭐냐면 첫 번째 세 비트가 110이면 이거는 클래스 C. 그거는 호스트 아이디가 8비트밖에 안 돼. 최대로 연결할 수 있는 클래스 C 네트워크 연결할 수 있는 최대로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수는 2의 8승계 빼기 2, 254개밖에 안 돼.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클래스 B나 클래스 A IP 주소를 쓰는 네트워크에는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 아이디는 무지 많은데 있잖아요. 무지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연결하는 호스트 수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IP 주소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지. 처음에 인터넷 초기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19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하는 호스트 수가 늘어나면서 이 IP 주소 낭비 문제를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인터넷에서 감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쓰질 않아. 클래스 IP 주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현재 이렇게 클래스 IP 주소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D, 클래스 E 뭐 이런 데서 특수 주소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요새 이제 클래스 주소를 아직도 클래스 주소가 유효하게 사용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공인 IP 주소, 사설 IP 주소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 있죠? 예. 사설 IP 주소에서는 클래스 주소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사설 IP 주소. 그거 나중에 지금 사설 IP 주소를 공부를 할 때 한번 볼 기회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낭비가 되는가 한번 봅시다. 얼마나 낭비가 되는가 이 그림으로. 자, A 네트워크. 이 A 네트워크에는 그래서 A 네트워크에는 클래스 C 주소를 할당했더니 낭비되는 주소가 몇 개 안 되죠, 그죠? 254개에서 250개까지 할당할 수 있으니까 뭐 4개밖에 낭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B 네트워크, 이 B 네트워크는 클래스 C 주소를 할당을 할 수는 없으니까 클래스 B 주소를 할당했잖아요. 몇 개가 낭비가 될까요? 여기에. 최대 65,534개 빼기 300개. 그만큼 낭비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클래스 주소를 쓰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클래스 C 주소라면, 여기도 C도 클래스 C 주소를 쓰면은 할당할 수 있는 거는 최대 254개인데 내가 지금 100개밖에 안 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IP 주소가 낭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클래스 주소를 지금같이 IP 주소가 부족한 그런 인터넷에 쓰는 거는 너무나 큰 낭비를 초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클래스 주소를 쓰지 않고요. 클래스리스 IP 주소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클래스리스 IP 주소. 클래스리스 IP 주소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클래스리스 인트 도메인 라우팅 IP 주소다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전문적으로 부를 때는 클래스리스 IP 주소를 CIDR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IDR 주소. CIDR 주소. 왜 CIDR 주소라고 이름을 붙였는가는 조금 이렇게 설명하려면은 조금 복잡하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어쨌든 클래스리스 주소다. 클래스가 없는 주소다. 클래스 ABC라는 개념이 없는 주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대신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요. 원래 우리가 클래스 주소 같으면, 클래스 A 같으면은 이거는 네트워크 주소가 32비트 중에 24비트가 네트워크 주소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클래스 C면은 네트워크 주소 8비트다. 클래스 C면은 24비트가 네트워크 주소. 이게 다 IP 주소 보면 다 안다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아이디에 비트 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IP 주소 클래스리스 IP 주소를 쓰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네트워크에 네트워크 주소가 뭔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 IP 주소는 알지만 그 중에 몇 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를 쓰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클래스리스 IP 주소를 쓰는 지금 현재는 반드시 모든 IP 주소에는 그 IP 주소의 네트워크 아이디가 몇 비트인지를 표시하는 서브넷 마스크를 반드시 같이 써야 돼. 모든 IP 주소, 어떤 경우에도. 안 그러면 IP 주소로 작동을 안 해. 작동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찾아갈 때 있잖아요. 목적지를 찾아갈 때 네트워크 주소로 찾아가는데 이 IP 주소의 네트워크 주소가 몇 비트인지를 모르면 네트워크 주소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32비트에서. 그러니까 뭐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클래스리스 IP 주소는 반드시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를 표시하는 서브넷 마스크하고 IP 주소가 페어로 쌍으로 항상 같이 사용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IP 주소 설정해 본 사람들은 IP 주소를 설정할 때마다 서브넷 마스크라고 설정을 다 했을 거예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IP 주소가 클래스리스 IP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클래스리스 IP 주소를 프리픽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프리픽스다 이렇게 하는데 프리픽스가 몇 비트인가, 네트워크 아이디가 몇 비트인가를 서브넷 마스크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가? 호스트 아이디가 몇 개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프리픽스 길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아이디의 비트 수가 몇 비트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으로 보면 되겠죠. 자, 아까 우리 봤지만, 그래서 이 클래스 A, B, C로 쓸 때는 이제 아까 우리 이 지금 클래스 A 네트워크 같은 거는 클래스 C를 썼고, 그죠? B 네트워크 같은 거 클래스 B를 썼고, 여기도 클래스 C를 썼잖아요. 자, 클래스 리스트를 쓰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이렇게 내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한 것처럼 A 네트워크 같은 거는 몇 비트가 필요하냐면은 8비트. 그래서 프리픽스 네트워크 아이디가 24비트면 돼. B는 몇 비트? 호스트 아이디가 몇 비트가 필요하냐면은 9비트, 그죠? 9비트. 얘가 되시죠? 9비트. 8비트 가지고는 안 돼. 8비트로 총 할 수 있는 게 2의 8승하면 2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0개 IP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9비트가 필요한 거지. 512개. 뭐 어쩔 수 없어. 512개에서 300개를 할당하고 나머지는 뭐 낭비가 돼도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 8비트로는 안 되니까. 오케이? 자, C 같은 경우는 7비트. 그래서 네트워크 C의 프리픽스, 네트워크 아이디 비트 수는 25비트, 25비트가 된다. 이런 이야기로. 그렇게 할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브넷 마스크를 표시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서브넷 마스크. 자, 잘 한번 보세요. 서브넷 마스크를 표시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IP 주소 다음 있잖아요. IP 주소가 있으면은 IP 주소 다음에 슬래시를 하고 여기에다가 프리픽스 네트워크 아이디의 비트 수, 프리픽스 크기를 여기다 표시해. 예를 들어 여기에 뭐 24. IP 주소가 있으면 IP 주소 다음에 24 이런 식으로, 아니면 25, 2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프리픽스 노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프리픽스 노테이션, 프리픽스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IP 주소 설정할 때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DDM 표기법. DDM4. IP 주소 중에 서브넷 아이디에 해당되는 모든 비트를 전부 다 1로 표시하고 호스트 아이디에 해당되는 비트는 전부 다 0으로 표시하는. 그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서브넷 마스크의 DDN 표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DN 표기법.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브넷 마스크 24비트다. 이러면 앞에 있는 3바이트, 3820, 3바이트가 서브넷 마스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DDN을 표현하면은 앞에 있는 3바이트가 전부 다 1이니까 첫 번째 바이트 255 전부 다 1이니까, 그죠? 255 호스트 아이디 1바이트 8비트는 전부 다 0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걸 DDL 서브넷 마스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4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프리픽스 표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4비트를 전부 다 이렇게 1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왜냐, 내가 이제 물어볼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지?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특수주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특수주소. 그 특수주소, 우리가 8비트가 호스트 아이디다 이러면은 우리가 총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가 2에 8승해서 256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호스트 아이디의 모든 비트가 다 0이면 그거는 뭐냐면 네트워크 주소예요. 네트워크 주소. 그거는 네트워크 주소이기 때문에 어떤 호스트에다가 그 IP 주소 0인 호스트 아이디가 0인 값은 할당을 못해. 그 다음에 모든 8비트가 다 1이면 그거는 뭐냐면은 브로드캐스트 주소예요. 브로드캐스트 주소. 브로드캐스트 개념 아시죠? 그죠?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호스트를 다 지정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어떤 IP 주소에 호스트 아이디에 해당되는 비트가 전부 다 1이면은 모든 비트가 다 1이면은 그 네트워크 아이디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에 다 전송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보면은 이 네트워크 아이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네트워크 주소 여기 IP 주소면은 그죠? 200.100.111.1 서브넷 마스크 24고 여기에 네트워크 주소는 뭐냐면은 마지막 바이트 8비트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는 200.100.11.0 서브넷 마스크는 24고 여기 네트워크 주소고 모든 비트 호스트 아이디 모든 비트가 1이다. 그러면은 200.100.11.255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라는 거죠. 이 두 개 주소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호스트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8비트가 호스트 아이디면은 호스트에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는 256개 빼기 특수 주소 2개 해서 이렇게 254개밖에 안 되는 거죠.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브넷 마스크를 많이 써야 돼요. 서브넷 마스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 계산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IP 주소가 있잖아요. 이 IP 주소의 네트워크 주소가 뭐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IP 주소에다가 서브넷 마스크를 AND 연산을 하면 이게 네트워크 주소가 돼요. 바로 나오죠? IP 주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가 25.25.25.0이야. 이 두 개를 AND 연산을 하면은 그 결과가 220.100.11.0이 되는데 요게 네트워크 주소다 이런 얘기.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바로 나오죠?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는 IP 주소, 어떤 목적지 IP 주소가 있잖아요. 그 목적지 IP 주소하고 그 목적지 IP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를 AND 오퍼레이션 하면은 그 결과가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되는 라우팅 테이블의 엔트리를 찾아서 그 엔트리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전달한다. 이런 이야기라.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네, 이 스마트폰이 학교 저기다 연결했어요. 우리 학교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했어요. 우리 학교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그리고 우리 학교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목적지 네트워크가 우리 학교에 연결돼 있는 어떤 장치가 아니고 충북대에 연결돼 있는 장치로 내가 메일을 보내려고 그래. 그러면 충북대로 보내려고 그러면은 일단 이 목적지 IP 주소가 우리 대학에 연결돼 있는 장치인지 아니면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목적지 IP 주소에다가
우리 대학의 서브넷 마스크를 엔드 오퍼레이션 하면 그게 우리 대학의 네트워크 주소라고요. 그 네트워크 주소하고 진짜 우리 대학의 네트워크 주소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 같으면은 이거는 우리 대학 내에 있는 IP 주소라고. 거기를 보내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계산했는데 목적지 IP 주소가 우리 대학 목적지 IP 주소를 가지고 네트워크 주소를 계산했더니 우리 대학에 있는 네트워크 주소가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이 스마트폰이 말이죠. 스마트폰이 목적지 IP 주소하고 목적지 IP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주소를 계산했더니 그 우리 학교 네트워크 주소가 아니더라. 그럼 이 스마트폰이 그 데이터그램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어디로? 우리 대학의 전산실에 있는 라우터로 보내는 거지. 왜냐? 우리 게 아니니까.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충북대로 가려고 그러면 청주 전학으로 보내야 되는 거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이 네트워크 주소의 개념, 서브넷 마스크 주소 개념이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해가 안 되면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네트워크를 설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IP 주소의 개념이 인터넷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기본적인 개념이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나중에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IP 주소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분석. 자, 여기 보면은 IP 주소가 지금 내가 사용하는 IP 주소가 있잖아요. IP 주소가 200.100.11.1인데 서브넷 마스크 23이야. 23비트가 서브넷 마스크다. 이런 이야기죠. 서브넷 마스크 23이야.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 주소가 뭐냐 이런 건데요. 네트워크 주소가 뭐겠습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답이 있는데 계산이 어떻게 네트워크 주소가 계산이 돼야 돼요? 어떻게 계산돼야 되냐 하면은 IP 주소가 200점, 100점, 11.1이고 서브넷 마스크가 그래서 얼마입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얼마야? 23비트면 첫 번째 바이트는 당연히 255고 두 번째 바이트도 255고 세 번째 바이트는 8비트가 아니고 7비트만 서브넷 마스크잖아요. 자, 이걸 7비트가 전부 다 1인 경우 마지막 비트 0이고 이걸 서브넷 10진수를 계산하면 얼마? 254.0. 이 두 개를 갖다 엔드 오퍼레이션 하면은 이게 네트워크 주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네트워크 200점, 100점, 11.1 서브넷 마스크가 23인 이런 IP 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주소는 200점, 100점, 10.0이 된다. 이런 거예요. 왜냐? 모든 IP 주소는 서브넷 마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떤 IP 주소에 대해서도 그 IP 주소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주소는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브로드캐스트 주소 뭘까요? 뒤에 있는 9비트가 전부 다 1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1이다. 그러면은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자, 첫 번째 그러니까 9비트가 1이잖아요. 9비트. 그러니까 마지막 바이트 전부 다 255겠죠. 그죠? 마지막 바이트. 8비트가 다 1이니까. 그다음에 요 첫 번째 비트 여기도 1이라는 거죠. 여기도 1 그죠? 그리고 앞에 여기 보시면은 11이니까 여기 10을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넷, 1, 0,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니구나. 1, 0 이렇게 되는 거. 1, 0. 1 이렇게 되는 거. 1, 2 그죠? 여기도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면 11이고 255.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두 바이트는 200점 100. 그래서 호스트 아이디
9비트가 전부 다 1이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200점, 100점, 11점, 255가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는 거지. 이 네트워크 200점, 100점, 11점, 1 서브넷 마스크가 24인 이런 IP 주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200점, 100점, 11점, 255가 된다. 이런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할당할 수 있는 총 IP 주소는 512 빼기 2, 510개가 되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낮은 IP 주소가 200점, 100점, 10.1부터 200점, 100점, 10점이 아니고 200점, 100점, 11점, 254까지. IP 주소. 계산해보면 510개죠. 510개를 이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떤 IP 주소가 있고 IP 주소가 있다는 것은 서브넷 마스크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 서브넷 마스크하고 IP 주소를 써서 네트워크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의 총 개수 이런 것들을 범위 이런 것들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분석해 볼까요? 자, 서브넷 마스크가 30이에요. 30. 서브넷 마스크 30.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개수가 몇 개일까요? 서브넷 마스크가 30인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개수가 몇 개겠습니까? 2개밖에 없는 거죠. 2비트니까 2에 2승계인데 4개인데 그 중에 2개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는 네트워크 주소, 하나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이기 때문에 할당할 수 있는 개수가 2개밖에 없지. 서브넷 마스크가 30인 네트워크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에 할당을 할까요? 서브넷 마스크가 30인 IP 주소는 어떤 네트워크에 할당하겠습니까? P2P,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에 할당하는 거지.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에는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가 30이 되면 된다. 그러면은 딱만 저스트 2개, 양쪽 호스트, 양쪽 저기 라우터만 연결하면 되니까요.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학에 말이죠. 전산실에 있는 라우터하고 천안 전화부에 있는 라우터하고 광 케이블로 1대1로 딱 연결해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하나는 LG U 플러스 데이터 센터하고 1대1로 광 케이블 연결했어. 그 네트워크는 IP 주소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지. 천안 전화부에 있는 KT IP 주소하고 우리 대학의 전산실에 있는 라우터 IP 주소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번에 마스크가 30이 되면 되는 거라. 그러면은 IP 주소 낭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서브넷 마스크 30인 경우, 24인 경우, 23인 경우 이런 거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 중간 뭐 그 이상 그 이하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은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이렇게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계산해 보면은 저기 앞에서 내가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IP 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주소 당연히 뭐 금방 계산할 수 있고요. 서브넷 마스크가 30일 때 DDN으로 서브넷 마스크를 표현하면은 앞에 있는 3바이트는 당연히 255.255.255고 마지막 바이트가 6비트가 서브넷 마스크라는 이야기잖아요. 10지수로 계산하면 250 얼마입니까? 252가 되는 거죠. 252 서브넷 마스크. 그 IP 주소하고 이 IP 주소하고 그 서브넷 마스크가 엔드 오퍼레이션 하면은 그게 이제 네트워크 주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 지금 뭐 여러분들 이진수하고 10진수하고 계산하는 게 바로바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그런 계산을 갖다가 이렇게 일일이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IP 주소를 DDN 표기법으로 사실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그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익숙해질 필요가. 안 그러면 다 일일이 2의 8성 더하기 2의 7성 더하기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제 그래서 IP 주소 구조, IP 주소, 클래스 IP 주소, 클래스 리스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네트워크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의 개수,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는 IP 주소를 할당한다. IP 주소를 할당하는 대상이 뭐가 되는가? 이런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IP 주소를 할당하는 대상이 뭔가? 우리 대학에 말이죠. 우리 대학의 라우트에 얼마 전에 우리 대학에 우리 대학 문제가 아니고 KT가 그 네트워크 내부적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공사하다가 1시간 정도 네트워크가 마비가 된 적이 있잖아요. KT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 대학이 인터넷이 KT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대학 네트워크도 안 됐겠지. 근데 우리 대학은 바로 복구를 했어. 어떻게 복구를 했을까요? 백업 네트워크 있었거든. 백업 네트워크가 뭐였을까요? LG 플러스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 원래 그렇게 연결합니다. 중요한 링크는 다 이중화를 해야 돼요. 이중화, 그것도 불안하면 3중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그 서버 같은 걸 멋있는 서버를 하나 만들었더니 갑자기 막 그 사용자들이 폭증을 하더라. 에? 근데 지금 내 서버를 KT에다 연결해놨어. 만약에 동시 가입자가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되는데 KT 네트워크가 고장이 났다. 내 서버 사용자들이 전부 다 다운이 다 하니까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SK텔레콤, 뭐 LG 플러스 이렇게 다 2중, 3중으로 연결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의 라우터는 말이죠. 러프하게 보면은 내부로 들어가면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요. 더 복잡한데 러프하게 보면은 LG 플러스 네트워크하고 KT 네트워크하고 우리 대학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3개를 연결했어. 그런 라우터예요. 그렇죠? 자, 질문입니다. 우리 대학에 있는 라우터의 IP 주소가 몇 개가 돼야 될까요? 우리 대학의 IP 주소가 몇 개가 돼야 되겠습니까? 3개의 네트워크 연결했는데 우리 대학의 라우터 장치, 라우터가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학의 라우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학 라우터의 IP 주소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한 개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개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IP 주소, 우리 대학에 있는 IP 주소는 네트워크 아이디 플러스 호스트 아이디에 지금 네트워크 3개 연결했잖아요. 각각 네트워크 연결한 아이디가 다 다르다고요. 호스트 네트워크 아이디 하나를 가지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 3개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죠? 방법이 없지. 그래서 네트워크 3개를 라우터로 연결했다 이런 이야기는 IP 주소가 네트워크 아이디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호스트 아이디는 뭐 같은 걸 써도 상관없지만 네트워크 아이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 아이디가 다른 IP 주소가 3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네트워크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호스트 아이디는 똑같아도 돼. 이 라우터에 사용하는 호스트 아이디. 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마트폰 이런 것도 마찬가지. 내가 동시에 뭐 우리 사실 그럴 일이 잘 없지만은 우리 내 집에 우리 PC에 내가 간단한 서버를 만들었어요. 내 PC에. 나 이 서버 정말 중요해서 다운이 되면 안 돼, 네트워크가. 그러면은 내 PC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2개 꼽아가지고 하나는 KT, 하나는 SK텔레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PC에 IP 주소가 2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왜냐? 네트워크가 다르니까. 네트워크 아이디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IP 주소를 할당하는 단위는 호스트나 라우터나 이런 장치가 아니고요.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장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IP 주소를 할당하는 단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어떤 장치가 있으면 그 장치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개수만큼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개수만큼 IP 주소가 할당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라우터가 하나 있는데, 그죠? 이 라우터가 네트워크 3개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트워크 3개. 그러면은 이 라우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3개가 있어야 되고, 각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서로 다른 유니크한 IP 주소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실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방법 이상하면 찾아보세요. 네트워크 서로 다른 네트워크 아이디를 가지는 세 개의 네트워크에 라우터를 연결했는데 IP 주소는 하나만 가지고 내가 IP 주소를 세 개의 네트워크 연결하고 싶다. 방법 이상하면 찾아보라. 세 개의 네트워크에 세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써서 세 개의 IP 주소로 연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실제로 또 연결할 때는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IP 주소를 더 많이 연결해요. 더 많이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가상의 네트워크를 막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공부하시기로 하고. 자, 여러분들 이제 내가 쭉 IP 주소에 대해서 이제 1시간 정도 설명을 했는데, 자, 이 그림, 요 그림이 지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에 지금 요런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요런 인터페이스 IP 주소가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내가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 서브넷 마스크, 여기는 23이고, 여기도 23이고, 여기는 24고, 여기는 30이고, 그죠? 여기도 30이에요. 여기도 30이에요. 자, 요런 네트워크로 IP 주소를 할당을 했는데, 자, 할당을 했어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보고, IP 주소가 어디가 할당이 잘못됐는지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할당이 잘못됐는가? 가 이해가 되면은 오늘 내가 강의를 한 거는 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지금 그림에서 IP 주소 할당된 게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 내가 강의 한 거를 잘 들어보고 요게 눈에 들어올 때까지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자, 어느 부분이 지금 IP 주소 할당이 잘못됐을까? 잘못됐다는 게 이제 중복 할당이 된 건데요. IP 주소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모든 IP 주소는 유니크 해야 되거든요. 유니크. 근데 그게 뭐 여기도 할당되고 저기도 할당됐다. 이러면은 IP 주소의 뭐 정의를 위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건 에러지. 자,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 A가 지금 171.16.22.1이고 서브넷 마스크가 23이에요. 자, 여기서 할당하는 IP 주소가 이 네트워크에 할당하는 IP 주소 몇 개겠습니까? 510개겠죠? 자, 2.1이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문제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어요. 2.1이 이렇게 이 A 네트워크에 할당되는 IP 주소 중에 가장 작은 거다 이러면은 가장 큰 IP 주소는 몇 번이에요? 172.16. 몇 번이 이 네트워크 A에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IP 주소 172.16. 뭐가 될까요? 2.2254입니까? 3.254지. 그렇잖아요. 2.1부터 3.254까지 해야지 그게 51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B 봅시다. B에 할당하는 거는 4.1이에요. 요것도 첫 번째 주소라고 보죠. 첫 번째 주소. 그러면은 B에 할당할 수 있는 가장 큰 IP 주소는 몇 번까지일까요? 4.254가 아니고 5.254까지지. 5.254. 5.255는 브로드캐스트 주소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은 C에 할당한 주소가 지금 보면은 172.16.5.1을 여기다 할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소는 당연히 B에 할당한 주소하고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당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에러지, 에러.
그렇죠? 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네트워크에 어떤 네트워크의 크기, 호스트의 수가 있으면 그 호스트 수에 맞게 호스트 수에 맞게 호스트 수에 맞게 IP 주소를 어떻게 할당하는가? 하는 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IP 주소 간단한 이슈가 아니죠. 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또 인터넷을 나중에 운영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IP 주소인 것 같아요. IP 주소. 어떤 네트워크에 내가 IP 주소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장 옵티멀하게 이렇게 할당할 수 있으면은 라우팅, 그 다음에 뭐 기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라우팅 문제, 기본적으로 라우팅이라는 게 이렇게 이 IP 주소의 네트워크 아이디를 가지고 이렇게 라우팅 하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가면은 그래서 뭐 이 네트워크 여러 개를 애그리게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라우팅 테이블 크기를 줄여서 인터넷 성능을 갖다 이렇게 높이고 막 이런 이제 좀 더 복잡한 이슈들을 다루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시간에 거기까지 다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근데 그게 기본이 뭐냐면 전부 다 이 IP 주소라고. IP 주소를 이해를 해야 돼. 아셨죠?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IP 주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